안녕하세요. 세종고 1학년 친구들. 굉장히 특이한 기능으로 선생님이 인사를 하게 됐어요. 최근에 선생님이 영상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공부를 하는데 크로마키라고 하는 기능을 알게 돼서 한번 적용해 볼 겸 깜찍한 다람쥐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12월 1일 화요일 수업입니다. 벌써 12월이에요, 여러분. 한 달밖에 2020년이 안 남았어요. 후회 없는 2020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시작해 봅시다. 오늘 수업은 어제 경우의 수에 이어서 순열이라고 하는 단원을 학습하게 될 텐데요. 학습 내용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순열의 뜻, 그리고 두 번째, 순열의 수, 그러니까 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순열을 적용해보는 문제 유형을 조금 같이 살펴볼 거고, 마지막으로 순열 배운 것 총 정리하고 수업을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순열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어제 배웠던 경우의 수를 복습을 할 텐데요. 요 깜찍한 다람쥐는 이쯤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가지수를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고, 그 두 가지는 무엇이었어요? 그쵸?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했는데, 합의 법칙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각 사건의 경우의 수를 m과 n이라고 하면 그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경우의 수를 구했고, 그 다음에 고백 법칙 같은 경우에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서 각 사건의 경우의 수를 m과 n이라고 하면은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했었어요. 그쵸? 자, 여기서 동시에라고 하는 개념은 연속해서 연달아 일어나는 상황까지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을 했었었고, 법칙의 이름에 따라서 합의 법칙이면 더해서, 곱의 법칙이면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했었어요. 자, 그러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죠? 두 가지가 있었어요.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는 빠짐없이 세야 한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중복 없이 세야 한다 라고 하는 요 두 가지가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것에서 핵심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학습할 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곱의 법칙을 어떤 특정 상황에서 일반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은 무엇이다? 앞으로 배우게 되는 순열 그리고 조합은 경우의 수라고 하는 개념이 탄탄하게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 그 위에 순열이라고 하는 개념도 쌓일 수 있고 조합이라고 하는 개념도 쌓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단추를 잘 끼워야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단추도 끼울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단추가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해서 경우의 수라고 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합의 법칙 그리고 곱의 법칙을 어떤 경우에 적용해서 푸는지가 조금은 명확하게 구분이 될 때까지 많은 문제를 풀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세 가지 사건을 나열을 해놨는데 지금 여기 세 가지 사건은 모두 곱의 법칙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서로 다른 종류의 공책이 7권이 있는데 3명의 친구에게 한 권씩만 나눠주는 경우 연달아 연속해서 일어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동시에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9 이하의 자연수를 한 번씩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 같은 경우에도 연속해서 값을 계산해줘야 되기 때문에 곱의 법칙. 마지막, 25명의 학생 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선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하는 곱의 법칙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계산을 이용을 해서 각 사건의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우 서로 다른 종류의 공책이 7권이 있다라고 했는데 3명의 친구한테 나눠줘야 하다 보니까 7권 중에 3권을 선택해야 한다. 그쵸? 자, 근데 요 3명의 친구는 다 서로 다른 친구들이니까 각각의 친구를 선생님이 A, B, C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먼저 A한테 공책을 줄 거고 가지고 있는 공책은 7종류니까 경우의 수는 7이 될 거고, 이제 B한테 공책을 줄 건데 남아있는 공책은 6권이에요. 그래서 6권 중에 한 권을 고를 거니까 가지수는 6가지. 그 다음에 남아있는 종류는 총 5종류가 남았고 C한테 한 권을 줄 거니까 5라고 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A한테 주고 B한테 주고 C한테 주고 연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우리는 각각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9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부터 9까지 총 9개의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9개의 수에서 한 번씩만 사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으니까 우리는 9개의 수 중에서 4개의 수를 선택해야 된다. 그쵸? 근데 4자리 자연수는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로 자리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라고 자리를 써두고 먼저 1000의 자리부터 숫자를 선택하게 되면은 9개 중에 하나 선택, 100의 자리는 8개 중에 하나, 10의 자리는 7개 중에 하나, 1의 자리는 남아있는 수가 6개밖에 없겠죠? 그래서 6개 중에 하나. 자, 연속해서 사건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곱해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답은 구하지 않을 거고 각 사건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식을 쓰게 되는지 식을 조금 비교하고 공통점을 좀 찾는 방향으로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어느 반은 25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선출한대요. 즉 모두 서로 다른 25명의 학생 중에서 학생은 25명, 그 중에서 우리는 3명을 선택할 거예요. 근데 회장, 부회장, 총무라고 하는 역할은 다 서로 다른 역할로 한 명씩 필요하니까 우리가 회장부터 선출한다 그러면은 25명 중에 1명 선출, 그리고 남아있는 24명 중에 부회장 선출, 이제 남아있는 23명 중에 총무를 선택해서 곱해주면은 이 가지수가 25명 중에 3명을 회장, 부회장, 총무를 맡게 되는 경우의 수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3가지 사건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뽑아낸다면 첫 번째, 서로 다른 n개의 수 중에, n개의 가지수 중에 특정 수만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R이라고 하면 R개를 선택하는데 선택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선택되는 그 숫자들 하나하나가 서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의 친구도 각각 서로 다른 사람인 거고 구분이 되는 사람들인 거고 4자리 자연수라고 하는 것도 각각의 자릿수가 구분이 되는 거고 회장, 부회장, 총무라고 하는 역할을
또 다 구분이 되는 역할인 거죠. 해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서로 다른 자리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요것이 일렬로 나열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게 되면서 일렬로 나열한다, 순서를 정해서 나열한다 라는 의미로 순열이라고 하는 용어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순서대로 나열한다 인데, 여기 순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말 그대로 일렬로 나열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각 자리가 서로 다르고 구분이 되는 자리다 라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용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순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반화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순열의 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여 순서대로 구분하여 나열하는 가지수를 의미하고,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은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당연히 n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0보다는 크다라고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n개에서 r개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호로 나타내게 되는데, np, r이라고 나타내게 되고, 여기서 p는 순열의 영어인 permutation 에서 p를 가져와다가 쓴 기호라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호랑 친해지기 위해서 한번 숫자를 집어 넣어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전에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순열로 계산을 했던 방법을 좀 떠올리시면은, 자, r개를 선택한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구분이 되는 자리는 r개만큼 있는 거예요. r개. 즉 r개만큼의 숫자를 곱해주는데, 처음에 이제 곱해주게 되는 경우의 수는 n부터 출발해서 각각의 가지수가 하나씩 줄어들어요. 그쵸? 해서 언제까지? r개만큼 곱해질 때까지이기 때문에 r-r 플러스 1까지 곱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교과서 266페이지의 문제 1번 7p2라고 하는 것은 7개 중에 2개를 선택한다라는 거니까 2개의 자리가 구분이 되는 거고, 첫 번째의 경우는 7개, 그리고 남아있는 6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7 곱하기 6, 42라고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 5p4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4개 선택하는 거니까 4개의 자리가 구분이 되는 자리고, 각 자리마다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해주면 5 곱하기 남아있는 대로 4, 3, 2 곱해서 120이라고 하는 경우의 수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8p3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8개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요 3개의 자리가 구분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는 경우의 수는 8, 7, 6 해서 곱해주면은 336이라고 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 선택한다라고 하는 R 자리에 있는 숫자만큼 숫자의 개수 맞춰서 2개 선택하면 숫자 2개 곱해주는 거고, 4개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는 숫자 4개 곱해주는 거고, 3개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 3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모두 선택하는 경우는, 그러면 n부터 이제 총
n개의 숫자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언제까지? 숫자 1까지 이제 남아있는 경우가 하나 남아있을 때까지 다 곱해주는 게 npn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전체 가지수에서 모두 선택하는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특별한 경우로 보고 얘를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느낌표 기호를 사용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여기서 이 느낌표는 팩토리얼이라고 부르고 한글로는 계승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즉 n부터 1까지의 자연수를 모두 곱해주는 것을 n 팩토리얼 또는 n 팩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예를 들면 5팩이라고 하는 것은 5부터 자연수 1까지 하나씩 줄어들도록 곱해준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12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다. 그쵸? 자, 여기서 이제 계승이라고 하는 기호까지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npn 말고 npr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순의 수도 계승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볼게요. 자, 얘는 n부터 n-r 플러스 1까지니까 만약에 분수로 우리가 나타내어주게 되면은 n 곱하기 n-1 곱하기 쭉쭉쭉쭉 곱하기 1까지 곱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1부터 n-r까지의 숫자가 약분이 된 거니까 요만큼을 분자에 똑같이 써주게 되면 1 곱하기 2 곱하기 r는 언제까지? n-r까지 그래야만 약분되고 남아있는 숫자가 n-r 플러스 1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얘를 계승을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면은 밑에는 n-r 팩토리얼 분의 위에는 n 팩이라고 나타낼 수 있게 되네요. 자, 그럼 이제 기호를 우리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기호에 대해서만 조금 총 정리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npr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n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줄어드는 자연수를 곱해주는데 언제까지? n-r 플러스 1까지 그래야만 요 곱하는 숫자의 개수가 r개가 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모든 경우 n개를 모두 다 선택하는 경우에는 n부터 자연수 1까지 곱해주는 경우로 특별한 경우로 보고 n 팩토리얼이라고 우리가 나타낸다 라고 했고 npr이라고 하는 순열의 수를 요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면 n-r 팩분의 n 팩이라고 쓸 수 있다. 그쵸?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개를 더 추가적으로 외워주셔야 되는데 그게 np 0이라고 하는 것과 0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값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순열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볼게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데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하나의 경우로 보고 np0은 1이다라고 약속을 할 거고 그 다음에 0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값은 1이라고 약속을 할 건데 요 0 팩토리얼이 1이다 라고 하는 게 와닿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0 팩토리얼을 1이라고 약속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조합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감마함수를 이용한다거나 또는 그냥 팩토리얼의 성질을 일반화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배운 거에서 잠깐 한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4팩토리얼은 4부터 하나씩 줄어들어서 1까지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팩토리얼로 묶어주면 3팩이 된다. 그쵸?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n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인데 n팩을 우리는 n 곱하기 n보다 작은 수의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고
여기서 n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1팩토리얼은 1 곱하기 1 빼기 1에 대한 팩토리얼의 곱으로 나타내게 되면서 1팩토리얼은 1이고 그쵸? 1은 그대로 1인데 여기 1-1은 0팩토리얼이잖아요. 그쵸? 따라서 0팩토리얼이 얼마여야만? 1이어야만 등식이 성립하게 돼요. 해서 우리가 0팩토리얼을 1이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약속이니까 그냥 암묵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268페이지에 교과서 문제로 우리 팩토리얼이랑 요 순열의 수 NPR이라고 하는 값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첫 번째 5개 중에 5개를 모두 선택한다는 우리가 5팩으로 나타낼 수 있었고 얘는 5에서부터 1까지의 곱이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120이라고 하는 값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0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값은 특별히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값으로 약속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3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 계산해주면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4P0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4개 중에 하나도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소리죠. 근데 이것은 하나의 경우로 보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4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리고 6P2는 6개 중에 2개 선택한다. 니까 6 곱하기 5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만큼이 24, 그 다음에 요만큼이 30이니까 720 되겠네요. 자, 답이 126, 1, 720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R은 1 이상 n 미만일 때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등식이 성립함을 보일 때는 좌변이랑 우변이 같다라는 걸 보일 건데 보통 이제 뭐 좌변에서 우변이 유도되거나 우변에서 좌변이 유도되면 돼요. 근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변에 있는 식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좌변이 나온다면 그러면은 등식이 성립함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배운 공식에 따라서 각각 하나의 항씩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n-1pr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n-1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n-1에서부터 n-1 빼기 r 플러스 1까지 곱해주게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n-1 곱하기 쭉쭉쭉 곱하기 n-r이 되면서 정리가 끝났고 그 다음에 n-1p, r-1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n-1개에서 r-1개만큼 선택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n-1에서부터 똑같이 곱해주는데 n-1 빼기 r 플러스 1 빼기 1만큼 계산을 해주면은 n-1 곱하기 어디까지? n-r-1까지 n-1 마이너스 r 플러스 1 빼기 되면서 부호 바뀌고 플러스 1 그러면은 n-1에서부터 곱하기 어디까지? n-r 플러스 1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우변의 식에 맞게 정리해주면 n-1 곱하기 n-r 더하기 r 곱하기 n-1 곱하기 n-r 더하기 1이 되면서 공통인수를 묶어서 정리를 하면 n-1에서부터 곱하기 n-r 플러스 1까지가 이제 공통인수 될 거고 묶어주면 첫 번째 항에서는 n-r이라고 하는 항이 남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서는 r이라고 하는 항이 남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요 중괄호 안에서 n만 남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r 더하기 1이 되면서
n개에서 1씩 줄어드는데 r개만큼 곱해준 거니까 얘는 npr이라고 하는 기호로 나타낼 수 있고 결국 우변에서 좌변에 있는 식으로 정리가 됐네요. 따라서 다음 등식이 성립하더라. 선생님은 이제 순열의 수라고 하는 기본적인 공식으로 등식이 성립함을 보였는데 여러분들은 예제 1번 참고해서 계승을 이용해서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까지 한번 스스로 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해서 순열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다양한 상황을 볼 텐데 교과서 269페이지에는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순열과 그리고 순열을 이용한 정수의 개수에 대한 문제만 들어가 있어요. 해서 나머지 4유형에 대해서는 부교재에서 문제를 하나씩 이제 가져와다가 한번 풀어볼 테니까 같이 풀어봅시다. 자, 일단 교과서에 있는 유형인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순열을 한번 볼 텐데 순열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그만큼 중요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3개의 문자 A, B, C와 2개의 문자 1, 2를 일렬로 나열할 때라 그랬으니까 순열을 이용해야 되겠다, 그쵸? 자, 근데 다음을 구하시오. 2개의 숫자를 서로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로 이웃하게 라고 하는 조건을 갖춰서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 텐데 지금 문자 A, B, C 그리고 숫자 1, 2가 있는데 여기서 숫자 1, 2를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라고 했어요. 이때는 숫자 1, 2라고 하는 것을 묶어서 한 덩어리 취급해 주시고 전체의 개수를 4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와 일부로 나눠서 순열을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전체부터 한번 볼게요. 이제 1, 2는 한 덩어리니까 하나로 취급하는 겁니다. 이제 서로 다른 4개에서 4개를 모두 나열할 거기 때문에 4P4, 즉 4P4 대신에 우리는 4팩이라고 하는 기호 사용할게요. 그리고 요 1, 2는 1, 2 그리고 또는 2, 1이라고 설 수가 있는 거니까 서로 다른 2개 중에서 2개 모두 나열하는 경우니까 2팩 따라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해서 48이라고 하는 가지수가 나오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문자와 숫자를 교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데 지금 문자는 3개고 숫자가 2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자와 숫자가 서로 교대로 나열을 하려면 먼저 숫자가 이렇게 먼저 결정이 되고 그 사이사이에 문자가 이제 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숫자의 순열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3개의 문자에 대해서 순열을 생각해 줄 거예요. 해서 숫자 2개를 모두 나열하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순열은 2팩 그리고 요 자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올 문자를 선택하는 것은 3개 중에서 3개의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니까 3팩 따라서 2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2, 6, 12, 12가지 되겠네요. 답은 48 그리고 12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문제 4번을 모두 풀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웃하는 경우에는 그 이웃하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한 덩어리 취급해 주시고 그 안에서의 순열을 따로 생각해 주면 된다는 것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순열을 이용해서 정수의 개수를 만들 수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유형인데 크게 정수인 경우 또는 짝수 홀수인 경우
또는 어떤 수의 뭐뭐의 배수인 경우 등등 다양하게 나와요. 일단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5개의 숫자 0, 1, 2, 3, 4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자리 자연수라는 거는 10,000, 1000, 100, 10, 1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짝수의 개수라는 것은 2로 나눠 떨어지는 수니까 여기 1의 자리만 0 그리고 짝수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 중에 2와 4가 오면은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기준이 1의 자리가 되는 거고 우리는 1의 자리를 기준으로 경우 즉 케이스를 나눠 봅시다. 첫 번째 1의 자리가 0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1의 자리가 2인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1의 자리가 4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미 1의 자리는 0이라고 가정을 한 후니까 그러면은 이제 선택해줘야 되는 자리는 4자리가 되는 거겠다. 그쵸? 그러면은 남아있는 숫자 카드 1, 2, 3, 4를 모두 사용하는 거니까 4팩이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1의 자리가 2인 경우에는 1의 자리 2가 이미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남아있는 카드가 4개긴 한데 첫 번째 자리인 만의 자리에는 0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해서 만의 자리부터 결정해주면은 1, 3, 4 중에 하나가 들어갈 거고 이제 남아있는 카드 0을 포함한 3개의 카드로 1000자리, 100자리, 10의 자리를 결정해주면 되는 거니까 3팩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 곱하기 6, 18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경우 1의 자리가 4인 경우도 1의 자리는 이미 고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나머지 4자리를 선택해 줄 텐데 마찬가지로 만의 자리는 0이 갈 수 없어서 두 번째 케이스와 같은 경우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케이스별로 수녀를 이용해서 24, 18, 18이라고 찾았고 이제 이 세 가지 케이스를 합의 법칙에 의해서 더해준 게 답이 되겠네요. 답은 60이 나오겠습니다. 답은 60. 방금 우리가 짝수의 개수라고 하는 조건으로 정수의 개수를 구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수 또는 뭐 자연수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또 두 가지로 분화되는 게 숫자 0을 포함하느냐 아니면은 포함하지 않느냐로 이제 나눌 수가 있고 0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자리 그게 뭐 10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100의 자리도 될 수도 있는데 정수의 첫 번째 자리는 0이 오면은 그 자릿수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었죠. 해서 그 첫 번째 자리에는 0이 오지 못한다라는 조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짝수와 홀수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1의 자리에 어떤 숫자가 와야 짝수가 되는지 홀수가 되는지를 고민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즉 기준이 1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유형으로는 뭐뭐의 배수라고 해서 2의 배수냐 3의 배수냐 또는 뭐 5의 배수냐 11의 배수냐 다양하게 나오는데 배수의 특징들은 암기를 하고 계셔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개념이 부교재에 자이스토리 148쪽에 개념 확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숙지를 하고 있지 않으면은 아예 식을 못 쓰는 거기 때문에 배수 판별법이라고 하는 부분 반드시 확인하고 암기하고 계셔야 합니다. 한번 몇 가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대표적인 것은 2의 배수 그리고 뭐 5의 배수가 있겠는데 2의 배수 같은 경우는 짝수라는 거랑 같은 맥락이니까 1의 자리에 0 포함을 한 짝수가 오면 되는 거고 5의 배수 같은 경우에는 1의 자리가 0 또는 5 오면은 5의 배수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해서
알고 있는 거 말고 3의 배수를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정수가 3의 배수이려면 각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141이라고 하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각자리 숫자를 그냥 숫자로 보고 더해주면 6이잖아요. 그럼 6은 3의 배수, 즉 141도 3의 배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이면은 그 수는 3의 배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의 배수 같은 경우에는 최소 1의 자리는 너무 당연하게 눈에 보일 테니까 자명한 거 빼고 두 자리 이상의 수에서 10의 자리, 1의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10의 자리, 1의 자리 요 두 개가 4의 배수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12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912 같은 경우는 여기 10의 자리, 1의 자리가 12의 자. 예를 들어서 512라고 하면은 여기 10의 자리 그리고 1의 자리 수를 봤을 때 12는 4의 배수니까 512는 4의 배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의 배수인 경우에는 6은 2와 3의 최소 공배수이기 때문에 2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3의 배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면 가지고 있으면 6의 배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336이라고 합시다. 그럼 일단 1의 자리가 6이니까 2의 배수가 될 거고 각자리 숫자의 합이 3 더하기 3 더하기 6이니까 12로 12는 3의 배수잖아요. 그러면은 336도 3의 배수다라고 할 수 있게 되어서 336은 6의 배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의 배수인 경우에는 4의 배수랑 마찬가지로 일단 최소 3자리 이상의 수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데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끝에 3자리 수가 8의 수, 8의 배수이면 그러면은 그 수는 8의 배수가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예를 들어서 288은 8의 배수거든요. 그럼 여기 앞에 1000의 자리, 10,000의 자리가 뭐가 오던지 간에 그 수는 8의 배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4의 배수는 10의 자리, 1의 자리 수를 본 거고 8의 배수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 세 자리 수를 본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의 배수의 특징은 3의 배수의 특징과도 비슷하게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9의 배수이면 그러면은 그 수는 9의 배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18을 예를 들까요? 그러면은 각 자리 숫자의 합이 1 더하기 8이니까 9. 그러면 9의 배수인 거다, 그쵸? 그러면은 18은 9의 배수다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수의 배수도 있는데 요 정도 알고 계시면은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이 배수 판별법에 의해서 정수의 개수를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순열에서 교과서에 없는 유형은 부교재에서 같이 보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자리에 대한 조건이 있는 순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G57번이고요. 남자 2명, 여자 3명이 한 줄로 설 때 요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5명이에요. 서로 다른 5명이 한 줄로 서는데 양 끝에 여자가 서는 방법의 수라고 했으니까 자리에 대한 조건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5개의 자리를 우리는 선택해줘야 되는데 여기 양 끝은 이미 여자가 설 거래요. 여자. 그러면 요 안에서 남자 2명 그리고 여자 1명이 들어가면은 되는 거겠다. 그쵸? 자, 그러면은 먼저 양 끝에 서는 여자부터 선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자가 3명이에요. 서로 다른 여자 3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해서 양 끝에 세우고 그럼 이제 남아있는 3명, 남자 2명과 여자 1명 요 3사람도 서로 다른 3사람 이제 3사람을 모두 선택해서 3명 모두 선택해서 수를 생각할 거니까 3p3은 3팩 계산해주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그러면은 66, 36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웃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웃하는 경우는 그 이웃하는 덩어리를 일부로 보고 전체와 일부에서 순열을 각각 생각해 줬어요. 그쵸? 이번에는 양 끝에 여자가 선다라고 하는 경우를 나눠서 각각 순열을 생각해 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적어도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의 순열은 적어도라고 하는 사건은 보통 전체 경우에서 그 적어도 사건의 6건의 경우를 빼서 구하는 게 좀 더 수월한 경우가 많아요. 이번 문제도 그런지 한번 같이 볼게요.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 중 그러니까 서로 다른 6명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각각 1명씩 뽑을 때 여기는 서로 다른 그 2개를 선택해 준다. 에서 그쳤는데 지금 적어도 1명을 남학생으로 뽑는 경우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1명이 남학생인 경우에 6건을 빼주는 게 수월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전체 사건의 경우와 요 적어도의 6건의 경우를 각각 구해서 전체에서 6건의 경우를 빼주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전체 사건은 6명, 서로 다른 6명 중에 회장과 부회장을 선택하는 거니까 2개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 6p2가 되는 거겠고 6건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명이 남학생이니까 그거에 대한 6건은 뭐죠? 2명 모두 여학생일 확률이네요. 2명 모두 회장과 부회장이 여학생이 뽑힐 경우이니까 여학생 중에서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3명의 여학생 중에서 2명의 사람을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한다. 3p2를 계산한 다음 빼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6 곱하기 5 그리고 3p2는 3 곱하기 2니까 30에서 6을 빼면은 24.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사전식으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라고 했어요. 보통 사전식이다 라고 하는 거면은 A, B, C 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1, 2, 3 순, 기역, 니은, 디귿 순 이 정도. 자, 그러면은 G74번 봅시다. 0,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4개를 택하여 만든 4자리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할 때
3210은 몇 번째 수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작은 수부터 우리가 차례대로 나열한다 라고 하는 조건을 지키면서 답을 구해야 하는데 4자리 수니까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그리고 10의 자리, 1의 자리를 결정해주면 되는 거고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요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 중에 가장 작은 수부터 케이스를 나누는 거예요. 즉 1000의 자리가 1인 경우 두 번째, 1000의 자리가 2인 경우 그리고 세 번째, 1000의 자리가 3인 경우에 이 3210이 들어가 있겠다.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케이스에 맞게끔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해줘 봅시다. 자, 그러면 1000의 자리는 이미 1이라고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남은 수는 5개겠네요. 5개 중에 3자리를 선택해주면 되는 거여서 5, P, 3. 그러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어서 얘는 60이 되겠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1000의 자리가 2일 때도 5, P, 3일 거기 때문에 60. 자, 그러면 이미 1000의 자리가 2인 수는 작은 수부터 나열했을 때 120번인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인 1000의 자리가 3인 경우로 볼 텐데 여기서도 아마 1000의 자리가 3인 수는 5P3으로 60이 될 텐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3210이 몇 번째니까 이제 1000의 자리가 3이고 그 다음에 100의 자리가 작은 순서부터 또 하나하나 경우를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1000의 자리가 3인 경우에서 또 100의 자리가 작은 순서부터 0인 경우, 1인 경우, 그리고 2인 경우, 그리고 1000의 자리 이미 3이니까 4인 경우, 5인 경우. 그쵸? 자, 근데 우리는 100의 자리가 2인 경우니까 요 4, 5는 생각하지 않기로. 자, 그러면은 이제 100의 자리가 0인 경우에는 남아있는 4개의 숫자로 남은 10의 자리, 1의 자리 2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4P, 2 해서 4, 3, 12. 마찬가지로 100의 자리가 1인 경우도 12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100의 자리가 1인 경우 여기까지 몇 번째예요? 총 여기가 24니까 144인 거다. 그쵸? 자, 그럼 이제 또 여기서 우리는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부터 생각을 할 거고 또 요 2인 경우에서 다시 또 분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10의 자리가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쭉쭉쭉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10의 자리가 1인 3210이니까 0인 경우를 고려해 주면은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는 이미 고정이 된 거예요. 따라서 1의 자리만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 경우의 수는 남아있는 카드가 3개니까 3개. 숫자가 잘 안 보여서 숫자만 필요한 것만 이렇게 써줘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10의 자리가 1이라고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3210까지는 이미 찾은 거예요, 순서를. 근데 지금 우리는 1의 자리가 0인 경우니까 1000의 자리 3, 100의 자리가 2, 10의 자리가 1인 경우에 1의 자리가 0인 게 가장 작은 거예요. 그렇죠? 얘가 첫 번째가 될 겁니다. 즉 60번째를 지나서 1000의 자리가 2인 또 120번째를 지나서 100의 자리가 0인 경우를 지나서 그리고 1인 자리도 지나고 이제 100의 자리가 2인 경우 10의 자리가 0인 경우를 지나서의 첫 번째가 되는 거죠. 해서 요 3210이라고 하는 수는 148번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사전식으로 배열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결정되어야 할 숫자들부터
순서부터 생각을 해서 단계별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할 마지막 문제, 1대1 함수의 개수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G120번이고요. 볼게요. 집합 X는 1, 2, 3, 4, 5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데 함수 X에서 X로 가는 함수 F일 때 1의 함수값은 5가 아니다. 1대1 대응인 함수 F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1대1 대응 함수 개수 중에서 1대1 대응 함수, 그러니까 전체의 개수 중에서 빼기 F1이 5인 경우를 빼서, 그러니까 일부를 빼서 문제의 조건을 맞는 답을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1대1 대응의 함수의 개수부터 구할 텐데 봅시다. X는 지금 1, 2, 3, 4, 5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대1 대응이라면은 1이라고 하는 원소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는 원소에 대응이 되면 5개 중에 한 가지의 경우로 이제 대응이 되면 남아있는 숫자 2는 대응이 된 1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중에서 결정이 돼야 한다. 그쵸? 해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하는 5 팩토리얼 값만큼의 1대1 대응 함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F1이 5로 가는 경우를 빼주는 거니까 우리는 F1이 5라고 하는 거 결정된 거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값에 대한 함수 값을 결정해주면 되는 거라서 그 일부는 4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팩토리얼 120, 그리고 4팩토리얼은 24 계산해주면은 96. 따라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순열의 수업은 마무리를 할 텐데 배운 내용 간단하게 총 정리해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순열이라고 하는 수학 용어의 뜻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우리는 순열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NPR이라고 나타낸다. 그쵸? 근데 이제 이거는 n부터 1씩 줄어들어서 어디까지 n-r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까지 곱해주게 되는 거고 요 곱해주는 숫자의 개수가 r개가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은 5, P2라고 하는 건 5부터 4 2개를 선택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숫자 2개만 곱해주면 되는 건데 요 4가 의미하는 게 5에서 2를 뺀 다음 1을 더해준 값과 같기 때문에 일반화한 공식이 n-r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1을 빼먹는 친구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n개 모두 선택하는 경우 우리는 그것을 n 팩토리얼이라 한다라고 하면서 계승이라고 하는 기호도 알아봤고 이제 여러 가지 순열에서 다양한 경우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웃하냐 이웃하지 않느냐 하는 유형과 정수의 개수 문제 그리고 함수 문제 뭐 자리에 조건이 있는 문제 등등등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웃하냐 이웃하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에는 그 이웃한 것을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취급을 해주고 그 안에서의 순열과 전체 순열을 각각 고려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우리 1학년 친구들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강의 들은 친구들은 바로 원격까지 출석 퀴즈까지 제출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조합의 뜻, 조합의 수, 여러 가지 조합이라고 해서 조합을 배우게 되면서 고등 수학의 마지막 개념을
배우고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한번 같이 힘내봅시다. 자, 그러면은 오늘 좋은 하루 되길 바라고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